여러분, 오늘 저는 제가 진료실에서 수십 년 동안 풀지 못했던 수수께끼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이 수수께끼를 같이 풀어보시면 아마 오늘 이후로 뼈 건강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우리 이웃 어딘가에 사는 여든 가까운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노을순 어르신. 그때 나이가 68이셨어요. 어느 봄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녁밥을 다 드시고 화장실에 들어가셨는데 타일 바닥이 조금 젖어 있었어요. 미끄러우신 걸 느끼셨는지 한 발짝 물러서려다가 그만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쓰러지셨습니다. 노을순 어르신은 그날까지 한 번도 뼈가 아프다고 느끼신 적이 없으셨어요. 무릎이 시리다, 허리가 찌릿하다 그런 얘기는 하신 적이 있지만 뼈 자체가 문제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안 하셨대요. 그런데 우리가 뒤늦게 알게 되듯이 병원에 실려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고관절, 그러니까 엉덩이 쪽 뼈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골다공증이 이미 아주 심하게 진행돼 있었다고요. T스코어, 즉 뼈 밀도 수치가 마이너스 3.2에 가까웠다고 하셨어요. 골다공증 진단 기준이 마이너스 2.5 이하이니까 완전히 범주를 넘어선 심각한 상태였던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어르신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노을순 어르신에게 뭔가 특별한 잘못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어르신은 김치도 드시고 두부도 드시고 매일 아파트 주변을 걸으셨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수수께끼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2024년 골다공증 환자 수가 132만 명으로 나왔는데요. 2018년에는 98만 명이었거든요. 6년 만에 34만 명이 더 늘어난 겁니다. 연평균 6에서 7%씩 꾸준히 늘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요즘은 예전보다 건강 정보도 훨씬 많고 칼슘이 중요하다는 것도 다들 아시잖아요. 우유도 마시고 두부도 드시고 칼슘 영양제도 드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골다공증 환자는 더 늘어날까요? 저는 오늘 이 역설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마치 형사가 사건을 수사하듯이 골다공증의 진짜 범인을 찾아볼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의심하는 용의자들을 하나하나 신문해보고 진짜 주범이 누구인지 알아낼 겁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께서 지금 하고 계신 것 중에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진 않은지, 또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게 뭔지 분명하게 보이실 거예요. 특히 50세 이후 여성분들, 그리고 60 이후 남성분들이라면 오늘 이 이야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골다공증은 아프지 않아요. 우리 몸이 처음에는 아무런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냥 어느 날 쓰러지면 그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용의자부터 신문을 시작해 볼까요? 용의자 첫 번째는 바로 칼슘 부족입니다. 여러분, 칼슘 하면 뼈가 바로 떠오르시죠? 뼈 건강하면 칼슘, 칼슘 하면 뼈 건강. 이 공식은 우리 머릿속에 아주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실제로 뼈의 주성분이 칼슘이에요. 뼈가 약하다면 당연히 칼슘 부족이 원인 아닐까요? 사실 이 의심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칼슘의 약 99%가 뼈와 치아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뼈가 약하면 칼슘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누구든 할 수 있는 추론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짚고 드려야 할 것 같아요. 한국인의 식단, 사실 칼슘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김치에도 칼슘이 들어있고 두부에도 상당량이 있어요. 멸치는 뼈째 먹으니까 칼슘이 정말 많죠. 미역국, 된장찌개, 이런 우리 전통 음식들이 사실 칼슘을 꽤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대다수가 칼슘 권장량인 하루 1000mg을 채우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대한골대사학회 자료를 보면 한국인의 평균 칼슘 섭취량은 하루 500에서 600mg 정도거든요. 권장량의 절반에서 6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칼슘이 어느 정도 부족한 건 맞아요. 용의자로서 완전히 무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칼슘을 열심히 드셨는데도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반대로 칼슘을 따로 챙기지 않으셨는데도 뼈가 비교적 튼튼한 분들도 계십니다. 칼슘이 충분히 공급되어도 뼈로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뼈로 들어가는 문이 잠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문을 여는 열쇠가 있어요. 그게 뭔지는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칼슘 부족은 용의자 중 하나지만 주범은 아닙니다. 공범에 가깝습니다. 자, 두 번째 용의자입니다. 바로 운동 부족. 그 중에서도 요즘 많이들 하시는 수영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주변에 관절 아프다고 수영 시작하신 분 계시죠? 저도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뵙습니다. 무릎도 안 아프고 물에서 하니까 부담도 없고 심폐기능에도 좋다고 하니까 수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습니다. 수영은 훌륭한 유산소 운동입니다. 심장 건강에 정말 좋아요. 그런데 뼈 건강 측면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어요. 수영은 체중 부하 운동이 아닙니다. 물속에서는 몸이 떠 있잖아요. 이 중력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상태에서 운동하는 거예요. 뼈가 강해지려면 뼈에 적절한 하중이 실려야 합니다. 우주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우주 비행사들이 지구에 돌아오면 일시적으로 골다공증 비슷한 상태가 생기는 거 아시나요? 무중력 상태에서 오래 있다 보니 뼈에 하중이 전혀 안 실려서 뼈가 급격하게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뼈를 강하게 하려면 걷기나 계단 오르기처럼 자기 체중이 실리는 운동을 해야 돼요. 연세대 의과대학 연구팀이 40대에서 70대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영만 했던 그룹보다 걷기와 계단 운동을 병행한 그룹에서 골밀도 유지 비율이 훨씬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영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수영만 하고 계신다면 뼈를 위해서 다른 운동을 꼭 추가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용의자도 완전히 결백하지는 않습니다. 운동 부족이 뼈 건강을 해친다는 건 맞아요. 다만 단순히 운동량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운동을 하느냐가 핵심이에요. 자, 세 번째 용의자입니다. 노화와 여성 호르몬 감소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가장 당연한 용의자예요. 폐경 이후 여성분들의 경우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급격하게 줄어들거든요. 근데 이 에스트로겐이 사실 뼈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뼈가 분해되는 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이거든요.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 뼈가 분해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새로 만들어지는 속도보다 분해되는 속도가 더 빠르면 뼈가 점점 비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를 보면 50세 이상 골다공증 환자의 90% 이상이 여성분입니다. 50세 이상 여성 5명 중 1명이 골다공증이고 나이가 들수록 그 비율이 높아져서 우리나라에서는 73 이상에서는 둘 중 하나가 골다공증 수준이 됩니다. 이 용의자는 사실상 유죄입니다. 노화와 호르몬 변화는 골다공증의 분명한 원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우리가 완전히 막을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나이를 거스를 수는 없잖아요. 폐경을 막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용의자는 맞아요. 원인이 맞아요. 그런데 이것만이 주범이었다면 모든 폐경 여성이 다 심한 골다공증이 생겨야 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잘 관리하시는 분들은 골다공증 없이 80, 90까지 건강한 뼈를 유지하시거든요. 그러면 무언가가 더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용의자는 공범이에요. 혼자서는 이렇게 심각한 결과를 만들 수 없어요. 진짜 주범이 따로 있습니다. 자, 이제 진짜 주범을 공개할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3명의 용의자를 살펴봤습니다. 칼슘 부족, 운동 부족, 노화와 호르몬. 모두 어느 정도 관련은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132만 명의 환자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진짜 주범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비타민 D 심각한 결핍, 약 복용을 중간에 그만두는 것, 그리고 집 안에서의 낙상 환경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도 가장 큰 주범은 비타민 D 결핍이에요. 여러분, 비타민 D가 왜 중요할까요? 칼슘이 아무리 많아도 비타민 D가 없으면 칼슘이 장에서 흡수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뼈로 들어가는 문에 열쇠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 열쇠가 바로 비타민 D예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을 아무리 드셔도
장 안에서 그냥 흘러나가 버립니다. 뼈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게다가 비타민 D는 근육 기능에도 영향을 줘서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력도 떨어지고 균형 감각도 나빠집니다. 그러면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 낙상이 생기면 약해진 뼈가 부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인의 비타민 D 상태가 정말 심각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팀이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성인의 80% 이상이 비타민 D 부족 또는 결핍 상태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더 심각해요. 햇볕을 거의 못 보는 실내 생활이 많아지니까요. 비타민 D는 햇볕을 받아야 피부에서 합성됩니다. 하루 15분에서 30분 얼굴과 팔뚝을 햇볕에 노출해야 하는데요. 현대 생활에서는 낮 시간에 건물 안에 있고 밖에 나가도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긴 옷을 입으니까 실제로 비타민 D를 합성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음식으로는요,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은 고등어나 연어 같은 등 푸른 생선인데요. 비타민 D 하루 권장량인 800에서 1000 IU를 음식으로만 채우려면 큰 고등어를 매일 한 마리 반씩 먹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분이 얼마나 되실까요? 그래서 비타민 D는 보충제나 주사로 채우는 게 맞습니다. 칼슘은 음식으로 어느 정도 채울 수 있어도 비타민 D는 약이나 주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훨씬 현실적이에요. 그러면 단백질은요? 우리 몸이 새로운 뼈를 만들 때 단백질도 필요합니다. 뼈는 칼슘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콜라겐이라는 단백질 구조물 위에 칼슘이 쌓이는 구조예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그 구조물이 약해지고 아무리 칼슘이 많아도 뼈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계란, 두부, 생선, 콩류 이런 음식을 매일 충분히 드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범 이야기를 해볼게요. 약을 중간에 그만두는 것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병원에서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으셨어요. 먹는 약이든 3개월마다 맞는 주사든 6개월마다 맞는 주사든 시작하셨죠. 그런데 아프지 않으니까, 효과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또는 다른 약이 너무 많으니까 슬슬 빠뜨리다가 결국 끊어버리십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 리바운드 현상 때문입니다. 특히 데노스마비라고 하는 주사 치료, 상품명으로는 프롤리아라고도 하는데요. 이 약은 뼈를 분해하는 세포의 활동을 억제하는 약이에요. 약을 맞고 있는 동안은 뼈 분해가 억제되는데 약 효과가 끊기는 순간 억제되었던 게 한꺼번에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정해진 주기에 맞춰 맞지 않으면 약을 안 맞는 기간 동안 뼈가 오히려 더 빠르게 약해질 수 있어요. 부산에 사시는 김복순 어르신 이야기를 드릴게요. 74살이신 어르신은 18개월 동안 골다공증 주사를 꼬박꼬박 맞으셨어요. 뼈 밀도가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 겨울 아들네 집에 다니러 가셨다가 갱신 주사 날짜를 놓치셨어요. 한번 빠지다 보니 다시 병원 가기가 번거로우셨고 결국 6개월을 그냥 넘기셨어요. 다음번 검사에서 뼈 밀도가 다시 떨어져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얼마나 놀라셨을지 모릅니다. 골다공증 약 중간에 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 끊고 싶으신지 이유가 있다면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뭐 다른 약이 너무 많아서 힘드시면 주사 형태로 바꾸는 방법도 있고 먹는 약의 종류를 조정하는 방법도 있어요. 선생님께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방법을 찾아드립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골다공증 약의 목표는 뼈를 치료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목표는 골절을 예방하는 거예요. 약을 드시고 있는 동안은 낙상이 생겨도 뼈가 부러지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 보험을 스스로 포기하지 마세요. 자, 세 번째 주범은 집 안낙상 환경입니다. 골절이 어디서 주로 생길 것 같으세요? 길에서 넘어져서? 계단에서 실족해서?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실제 통계를 보면 낙상 사고의 절반 이상이 집안에서 일어납니다. 특히 화장실이 가장 위험해요. 노을순 어르신처럼요. 왜 집안에서 더 많이 넘어질까요? 집은 안전하다는 생각에 방심하기 때문입니다. 바깥에서는 조심하는데 집안에서는 긴장을 풀잖아요. 그리고 집 안환경이
사실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화장실 타일, 거실 가장자리, 전선, 어두운 복도, 발에 걸리는 카펫 가장자리, 이런 것들이 다 낙상의 원인이 됩니다. 고관절 골절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나요? 수술해야 합니다. 수술 후 재활이 길어요. 그 사이에 근육이 빠지고 누워 있다 보니 폐렴도 생기기 쉬워요. 욕창도 생길 수 있고 다리를 안 움직이다 보니 혈전이 생겨서 폐색전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고관절 골절 이후 1년 이내 사망률이 약 15에서 20%라는 통계가 있는 이유가 다 이것 때문입니다. 뼈 자체보다 이후에 오는 합병증이 무서운 거예요. 낙상 환경을 개선하는 건 약을 먹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시 후 구체적인 방법을 드릴게요. 일단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신문한 용의자들 기억하시죠? 칼슘 부족은 공범이에요. 운동 부족도 공범이고요. 노화 호르몬도 원인이지만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진짜 주범은 비타민 D 결핍, 약 중단으로 인한 리바운드, 그리고 집안 낙상 환경이에요.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나이는 막을 수 없지만 비타민 D는 보충할 수 있어요. 호르몬은 거스를 수 없지만 약을 꾸준히 맞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 하나 까는 건 오늘 당장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럼 이제 해결 방법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골다공증을 이기는 방법, 아니 정확히는 골다공증과 함께 살면서 뼈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해결책, 영양관리입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칼슘, 비타민 D, 단백질입니다. 칼슘은 하루 1000mg이 목표예요. 음식으로 채워보자면 우유 한 잔이 약 200mg, 두부 한 모가 약 300mg, 멸치 한 줌이 약 250mg 정도입니다. 이것들을 골고루 드시면 어느 정도는 채울 수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채우기 어려우신 분들은 칼슘 보충제를 드시는 것도 방법인데요. 주의할 점이 있어요. 칼슘을 너무 많이, 하루 1200mg을 넘겨서 드시면 오히려 혈관에 석회가 쌓일 수 있습니다. 많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적정량을 지키셔야 해요. 비타민 D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만으로는 채우기 정말 어렵습니다. 비타민 D 보충제를 드시거나 병원에서 주사로 맞으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어쩌다 한번 햇볕을 쬐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우리나라 위도와 현대 생활 패턴상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단백질은 어떻게 드실까요? 계란은 정말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하루 계란 2개 정도면 좋아요. 두부, 콩, 생선, 닭고기 이런 것들을 골고루 드세요. 고기가 싫으신 분들은 콩류와 생선을 번갈아 드시는 것도 좋아요. 우리 몸이 새뼈를 만드는 공장이라고 생각하면 단백질은 그 공장의 철골 구조물이에요. 구조물이 부실하면 아무리 시멘트를 부어도 건물이 튼튼해지지 않는 것처럼 단백질 없이는 칼슘이 제대로 뼈가 되지 못합니다. 두 번째 해결책, 운동입니다. 우리 뼈에 좋은 운동, 기억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뼈에 하중이 실려야 한다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수영보다는 걷기가 낫고 걷기보다는 계단 오르기가 더 좋아요. 대전에 사시는 이상복 어르신 이야기를 드릴게요. 72살이신 어르신은 15년 동안 꾸준히 수영을 하셨어요. 근데 22연도에 정형외과 검진에서 뼈 밀도가 꼴 감소증 수준이라는 얘기를 들으셨어요. 네. 본인은 운동을 그렇게 꾸준히 하셨는데 왜 그러냐고 억울해 하셨대요.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수영 대신 집 근처 공원에서 계단 오르기를 해보시라고요. 어르신은 아파트 계단을 이용하시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계단을 4층씩 왕복으로 2번 오르내리셨어요. 처음엔 숨이 차서 힘드셨는데 한 달, 2달 지나다 보니 어느새 익숙해지셨고 6개월 뒤 검사에서 뼈 밀도가 조금 오른 걸 확인하셨어요. 어르신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수영이 나쁜 게 아니라 수영만으로는 안 됐던 거더라고요. 이제는 수영도 하고 계단도 같이 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하시면 더욱 좋아요. 혹시 무릎이나 허리가 안 좋아서 계단 오르기가 힘드신 분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런 분들은 평지 걷기도 괜찮습니다.
하루 30분, 빠르지 않아도 좋아요. 단,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가벼운 스쿼트나 앉았다 일어나기 같은 동작도 무릎에 무리가 없는 범위에서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누워 계시면 뼈가 약해집니다. 뼈가 약해서 움직이기 무섭다 하더라도 아주 조금씩이라도 움직이셔야 해요.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도 빠지고 뼈도 더 빨리 약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 해결책은 약물 관리, 즉 치료제입니다. 골다공증 치료는 크게 먹는 약과 주사제로 나뉩니다. 먹는 약은 매일 먹는 것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것도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약은 반드시 아침 공복에 물 한 잔과 함께 드셔야 하고 드신 후 30분에서 1시간은 눕지 않으셔야 해요. 그래야 약이 제대로 흡수되고 위 자극도 줄어들어요. 주사제는 3개월마다 맞는 것과 6개월마다 맞는 것이 있습니다. 주사가 더 편하신 분들이 많아요. 날짜를 딱 정해두면 잊어버릴 걱정도 없고요. 다만 주사를 맞고 나면 처음 이틀에서 사흘 동안 뼈가 욱신거리거나 몸살 기운이 오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약이 작용하면서 생기는 일시적인 반응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 맞으면 그런 반응이 많이 줄어드니까 첫 번째에 조금 불편하셨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골다공증 치료 중에 임플란트를 심으실 계획이신 분들은 꼭 골다공증 담당 선생님께 먼저 말씀해 주세요. 약에 따라서 발치 전후에 잠깐 약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드물지만 턱뼈에 영향이 생기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예요. 미리 말씀만 드리면 선생님이 알아서 잘 조절해 주십니다. 치료를 잘 받으시면 실제로 뼈 밀도가 올라옵니다. 마이너스 2.5에서 마이너스 2.0 이상으로 올리는 게 목표예요. 그 목표에 도달하고도 바로 약을 끊으면 안 되고 유지 치료 기간이 필요합니다. 치료를 잘 마무리하는 것도 치료의 일부예요. 네 번째 해결책은 낙상 예방입니다. 뼈 건강에서 낙상 예방을 빼놓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약을 잘 먹고 영양 관리를 잘해도 넘어져서 크게 다치면 그게 다 소용 없어지거든요. 우리 집 안을 한번 돌아봐 주세요. 화장실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지 확인해 보세요. 미끄럼 방지 매트 진짜 중요합니다. 화장실 안에 손잡이봉이 있으면 더욱 좋아요. 어르신 계시는 집이라면 화장실에 손잡이 설치하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집 안조명도 체크해 보세요. 화장실 가시려고 밤에 일어나셨을 때 어두우면 넘어지기 쉬워요. 화장실 가는 길에 작은 간접 조명 하나 켜두시는 것만으로도 달라집니다. 거실이나 방 바닥에 전선이나 카펫 가장자리 같은 것이 걸릴 수 있는 게 있으면 치워주세요. 바닥에 물기가 없는지도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겨울에 외출하실 때 춥다고 주머니에 손 넣고 다니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넘어질 때 손을 짚어야 고관절이나 척추가 보호되거든요. 손이 주머니 안에 있으면 짚지를 못해요. 장갑을 끼시면 따뜻하면서도 손이 자유로우시니까 꼭 장갑 착용하시고 나가세요. 또 하나 흔히들 하시는 실수가 있어요. 장롱 위에 뭔가 꺼내려고 의자 위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무릎 아프고 허리 안 좋으신 분들도 습관적으로 올라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위험합니다. 혼자 계실 때는 더더욱 위험해요.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은 주변 분들한테 꺼내달라고 부탁하시거나 처음부터 손이 닿는 높이에 정리해 두세요. 그리고 운동도 낙상 예방에 큰 역할을 합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넘어지더라도 몸이 균형을 잡으려는 반응 속도가 빨라져요. 또 무릎과 발목 주변 근육이 튼튼하면 조금 삐끗했을 때 자체적으로 잡아주거든요. 운동이 뼈에만 좋은 게 아니라 낙상 예방에도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오늘의 수사 결과를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우리는 오늘 골다공증이란 사건의 범인을 찾기 위해 여러 용의자를 신문했습니다. 칼슘 부족. 이건 공범입니다. 음식으로 어느 정도 채우려고 노력하시되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혈관에 나쁠 수 있으니 적정량을 지키세요. 운동 부족 공범입니다. 단 어떤 운동이냐가 중요해요. 체중이 실리는 운동,
걷기나 계단 오르기를 하셔야 뼈에 도움이 됩니다. 수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노화와 호르몬 맞는 원인이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있기 때문에 치료가 더욱 필요하다는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진짜 주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범, 비타민 D 결핍. 칼슘이 뼈로 가는 문을 여는 열쇠예요. 이것 없이는 아무리 칼슘을 드셔도 효과가 반감됩니다. 보충제나 주사로 꼭 채우세요. 두 번째, 주범, 약 복용 중단. 리바운드 현상이 생깁니다. 뼈가 더 빠르게 약해질 수 있어요. 주기를 지켜서 꾸준히 치료받으세요. 혼자 끊지 마시고 반드시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세 번째, 주범, 집 안 낙상 환경. 골다공증은 넘어지면서 골절이 생길 때 비로소 그 무서움이 드러납니다. 집 안 미끄러운 곳, 걸리는 곳, 어두운 곳을 지금 당장 점검하세요. 이 3가지 주범만 잡아도 골다공증이 있어도 뼈를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시작에서 만났던 노울순 어르신 기억하시죠? 고관절 골절로 수술을 받으셨던 어르신입니다. 어르신은 수술 후 2달간의 재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 이후로 어르신의 생활이 많이 바뀌셨어요. 먼저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손잡이 봉을 설치하셨어요. 아들이 주말에 와서 전선 정리도 해줬고요. 골다공증 주사 치료도 꼬박꼬박 받으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맞고 나서 며칠 욱신거리셨는데 3번째부터는 그런 반응이 거의 없어지셨대요. 비타민 D 보충제도 매일 드시기 시작했고 아침마다 계란 하나와 두부반모를 반드시 드세요. 1년이 지난 후 검사를 하셨는데 뼈 밀도가 마이너스 2.8에서 마이너스 2.3으로 올라오셨어요. 아직 정상은 아니지만 방향이 바뀐 거예요. 계속 떨어지다가 올라오기 시작한 거니까요. 어르신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게 말이죠. 그때 넘어진 게 너무 억울하고 무서웠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오히려 그 사고가 없었으면 지금도 모르고 살았겠구나 싶어요. 이제는 손주 데리고 공원 산책도 해요. 전엔 무서워서 못 나갔는데 이제 나가요. 여러분, 골다공증은 침묵의 질환입니다. 아프지 않아요. 아무런 신호도 없어요. 하지만 관리하기 시작하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뼈는 나이가 들어도 좋아질 수 있어요. 마이너스 2.5였던 분이 마이너스 2.0으로 오신 분들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봤습니다. 지금 뼈 밀도 검사를 받아보신 적 없으신 분들 55세 이상이시라면 한번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특히 폐경 이후 여성분들은 꼭 받아보세요. 검사는 간단해요. 누워서 20분 정도면 됩니다. 그 결과 하나가 앞으로의 10년, 20년을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골다공증 치료 중이신 분들 힘드셔도 포기하지 마세요. 약이 많아서 힘드시면 선생님께 말씀드리세요. 방법이 있어요.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우리 몸의 뼈는 아주 조용하게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으면 들리지 않아요. 오늘 이 영상이 그 조용한 신호에 귀를 기울이게 해드리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 핵심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골다공증의 진짜 주범은 비타민 D 결핍, 약 중단으로 인한 리바운드, 그리고 집 안락상 환경입니다. 이 3가지를 잡으세요. 비타민 D를 보충하시고 치료를 꾸준히 받으시고 오늘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 화장실 바닥 한번 살펴봐 주세요. 우리 모두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지내야지요. 손주들 결혼식도 봐야 하고 첫 증손자도 안아봐야 하잖아요. 그 자리에 당당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서 계시기 위해서 오늘부터 뼈를 지켜주세요. 골다공증이 진단됐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치료하면 됩니다. 진단이 안 됐다고 안심하지도 마세요. 지금부터 예방하면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 지금 시작하는 게 최선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어르신들, 특히 어머니, 시어머니, 이모, 고모께 꼭 보내드리세요. 아프지 않다고 괜찮은 게 아니라는 것, 뼈는 조용히 무너진다는 것, 이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일어서 계신 모습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가장 값진 것입니다. 비타민 D 한 알, 계단 한 층, 화장실 매트 하나,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감사합니다. 잠깐 아까 제가 드리려던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실제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뼈가 굵은 사람, 통뼈라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골다공증이 없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 뼈는 굵으니까 괜찮을 거야, 이렇게요. 그런데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뼈의 굵기와 뼈의 밀도는 다릅니다. 굵은 파이프라도 안에 녹이 슬면 약해지듯 겉에서 보기에 굵어 보여도 안이 비어 있으면 약한 뼈가 되는 겁니다. 골다공증은 뼈의 크기가 작아지는 게 아니라 뼈 안에 밀도, 즉 촘촘함이 줄어드는 병이에요. 우리 몸속 뼈를 현미경으로 보면 마치 스펀지처럼 생겼어요. 작은 구멍들이 촘촘하게 있는 구조예요. 젊을 때는 그 구멍들이 작고 빽빽해요. 나이가 들면서 그 구멍들이 점점 커지고 성그러지는 게 골다공증이에요. 겉에서는 안 보여요. 엑스레이로 찍어봐야 알고 골밀도 검사를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뼈이신 분들도 가늘고 마르신 분들도 뼈 밀도 검사는 한 번씩 받아보셔야 해요. 겉모습만으로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골다공증이 생기면 허리나 무릎이 아파지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골다공증 자체는 통증이 없습니다. 골다공증이 있어서 무릎이 아픈 게 아니에요. 무릎이 아프면 관절염을 따로 봐야 하고, 허리가 아프면 디스크나 근육 문제를 따로 확인해야 해요. 단, 예외가 있습니다. 척추 압박 골절이에요. 척추뼈가 약해져서 스스로 주저앉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는 허리나 등이 갑자기 아파질 수 있어요. 별로 크게 다친 것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등이나 허리가 심하게 아프면 척추 압박골절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이건 골다공증이 심한 분들에게 생기는 합병증이에요.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골다공증이 생긴다, 뼈가 약해진다, 약간의 충격에도 뼈가 주저앉거나 부러진다, 그때 비로소 통증이 생긴다. 통증 이전까지는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이게 골다공증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우리가 고혈압 이야기할 때도 침묵의 살인자라고 하죠. 골다공증도 비슷해요. 조용히 소리 없이 진행되다가 어느 날 넘어지는 순간 그 모든 게 한꺼번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때 골밀도 검사가 있으면 꼭 받으세요. 예전에는 이 검사가 선택 항목이라서 빠뜨리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만 70세 이상 여성분들은 건강검진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보다 젊으신 분들 중에 폐경이 이른 경우 또는 키가 많이 줄었다는 느낌이 드시는 분, 허리가 자꾸 굽는 것 같은 분, 이런 경우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50세 이후 여성분들 중에 폐경이 된 지 5년 이상 지나셨다면 이 검사를 한번 꼭 받아보세요. 이게 오늘 드리는 가장 실용적인 첫 번째 조언입니다. 두 번째 조언은 지금 당장 드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녁 장 보실 때 계란 한 판, 두부 한 모, 그리고 가능하시면 고등어나 꽁치 같은 등 푸른 생선 하나 사세요. 이 세 가지가 단백질과 비타민 D를 동시에 챙겨드리는 식재료입니다. 세 번째 조언은 비타민 D 보충제를 알아보시는 거예요. 약국에 가시면 비타민 D 단일 제제가 있어요. 또는 칼슘과 비타민 D가 함께 들어간 복합 제제도 있어요. 어떤 걸 드실지 잘 모르겠으시면 내과나 가정의학과 선생님께 여쭤보세요. 현재 드시는 약과 겹치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전문가한테 확인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미 골다공증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께 드리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드셨나요? 아, 나 요즘 주사 날짜 지났는데 까먹고 있었다. 그러신 분들, 오늘 당장 병원에 전화해서 예약 잡으세요. 리바운드 현상, 농담이 아닙니다. 날짜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치료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가 살아온 세월을 생각해 보면요. 전쟁도 지나오고, 가난도 이겨내고, 자식들 키우느라 본인 몸 챙길 틈도 없이 달려오셨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강인하고 대단한 분들인지 제가 진료실에서 매일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뼈는 그 모든 세월을 조용히 감당해 왔습니다. 한 번도 아프다는 소리 없이요. 이제 우리가 그 뼈에게 보답할 때가 됐습니다.
비타민 D 한 알, 따뜻한 두부국 한 그릇, 아파트 계단 한 층. 이게 뼈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함께 뼈를 지키면 우리가 오래오래 서 있을 수 있어요. 서 있어야 손주 손을 잡아줄 수 있고, 서 있어야 좋아하시는 꽃구경도 갈 수 있고, 서 있어야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골다공증. 무서운 게 맞아요. 하지만 알고 대처하면 결코 이길 수 없는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건강 정보를 나눠가며 더 많은 분들이 뼈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뼈를 지키는데 작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골다공증으로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의 뼈가 튼튼하게 오래오래 우리를 받쳐주기를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